뭐 발표를 한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일과 관련될 때 이때 생기는 긴장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발표나 연주나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수행불안이라고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이화영입니다. 오늘 수행불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포는 어떤 대상 혹은 상황, 우리가 공포의 대상, 상황이 대개는 명백하죠. 그렇지만 불안은 이 대상,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대상이 조금 모호하고 또 내부적이고 이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포는 주로 이제 인지적이죠. 생각에 가깝고 불안은 오히려 더 감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불안과 공포가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죠. 불안과 공포의 원인은 다르지만 긴장, 과민, 함과 같은 불쾌한 심리 상태를 느끼고 거기에 따라오는 빈맥, 진전, 현기증 이런 다양한 자율신경계의 생리적 반응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불안 증상은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신체적 불안이죠. 이것은 자율신경계 반응으로 위험 상황에 따른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면서 호흡과 맥박이 증가하고 근육이 긴장되고 땀 분비가 늘어나는, 우리가 저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 직전에 보면 확 숨가쁘고 확 심장 막 뛰죠. 그런 상태의 불안이 이제 신체적 불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느끼는 이런 심리적 불안은 불안하죠. 그리고 긴장되고 두렵고 불면, 그리고 심할 때는 우울감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행불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건데요. 이 수행불안은 크게 보면 사회불안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남을 의식해서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적 불안, 수행불안을 넘어서 남들 앞에 나서는 상황을 계속 회피하고 일상생활에 적지 않게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이제 사회불안 장애,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런 불안을 일으키는 영역이 특정한 일을 수행할 때 뭐 발표를 한다든지 뭐 연주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일과 관련될 때 이때 생기는 긴장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발표나 연주나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수행불안이라고 하게 됩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는 유명한 가수 The Way We Were 또는 Woman in Love, 아마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영화배우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20대 때 센트럴파크에서 공연을 하다가 노래 가사를 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이제 패닉이 온 거죠. 공황 발작이 오게 됐는데, 그 일이 있은 후로 또 가사를 까먹지 않을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수행불안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이 공연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래 공연은 못하고 이후에 이제 영화를 찍게 됐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촬영이 잘못되면 다시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한동안 노래 공연은 못하고 영화만 찍고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불안을 극복하는데 거의 20-30년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인도 수행불안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이게 사회불안 장애, 그리고 어떤 수행과 관련돼서는 수행불안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 불안을 겪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0.5%에서 한 2%, 미국의 경우는 한 7% 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0.3%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7% 정도까지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0.3%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는 약간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문화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면,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약간 집단, 어떤 전체를 중요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타인의 불편함을 주는 염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장애가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약간 이 사회불안 장애의 유병률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인격 발달과 원인적으로 관계가 깊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과거에 어렸을 적에 남들 앞에서 몹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불안이 조건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회적 상황이 오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는 타고난 소인 그리고 환경의 스트레스가 합쳐져서 사회 불안이 생긴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위축되는 성품, 억제적인 행동을 보이는 소인, 그리고 학대, 폭력,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어느 순간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이 강하거나 불안에 대한 과민성이 높은 이런 경우에 사회 불안을 잘 겪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세로토닌이 우울 불안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세로토닌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 불안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면밀하게 관찰을 할 것 같은 상황,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보일 것 같은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공포와 불안, 이런 상황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회 불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보면 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런 상황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것 같은, 또는 당황하게 될 것 같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회피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무대 공포 같은 거, 그다음에 특정 상황과 특정 사람과 얘기할 때 누군가 주시하는 상태에서 먹고 마실 때,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봐야 될 때, 이럴 때 불안해지는 얼굴이 빨개질 것 같은 이런 정면 공포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공공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기가 어려운 이런 식사 공포 같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는 사춘기, 이런 10대에 발병을 해서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손상을 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 사회 불안이 공황 발작과 좀 다르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런 사회 불안 상황에서 공황 발작의 형태로 이런 불안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 불안이 비합리적이고 지나치다, 요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노출을 각오한 순간부터 미리 불안해지죠. 그래서 예기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이 일상생활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아기에 경험하는 사회 불안 장애 같은 경우 6세 이전에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낯선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회피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 앞에서 말하기, 글쓰기, 읽기, 음식 먹는 것 등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가지 못하는 그런 증상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히키코모리도 이런 사회불안
장애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는 우울하고 자폐적이며 약간 강박적인 성향을 나타나게 되죠. 주로 이제 남성 20, 30대에 흔한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이런 사회 불안 장애와 감별을 해야 될 어떤 질환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는데요.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있습니다. 회피성 인격 장애는 내가 수치심을 느낄까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굉장히 이렇게 회피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성격적인 경향인데요. 예전에는 이 둘을 따로 진단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공존 질환으로 함께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는 주요 우울 장애가 있겠죠. 주요 우울 장애도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주요 우울 장애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있을 때 사파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또 광장공포증이 있죠. 광장공포증은 주로 공황장애와 비슷하죠. 그래서 광장공포와 같은 어떤 내가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은 상황, 광장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폐쇄된 공간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느끼는 어떤 공포증이라서 이 사회적인 상황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사회 불안과는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 두려움의 대상이 공황 발작 그 자체죠. 공황장애는, 사회불안 장애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타인의 부정적 평가가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불안을 겪게 되는 경우에 경과를 보게 되면 이 다른 불안장애에 비해서 좀 발병 연령이 빠르죠. 그래서 대개 후기 아동기, 10대에서 사춘기 이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아동기의 사회적 상황에 나서려 하지 않고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많지만 흔히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동반 질환의 발병과 함께 주로 이제 우울증도 많이 동반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장애의 심각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 좀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보이게 되므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흔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합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이제 항우울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벤조다이아제핀과 같은 이 안정제, 신경 안정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항우울제를 쓰게 되는 경우, 우울증 같은 경우는 대개 한 2, 3주, 오늘 우리가 항우울제를 복용한다. 그러면 이 항우울 효과가 2, 3주 후에 효과를 나타나기 시작해서 대개 한 4에서 한 8주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회불안 같은 경우는 이 같은 항우울제를 쓰지만 이 우울증보다는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조금 더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한 12주 정도까지 복용을 해보고 치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판단해 보는, 그래서 기간의 차이가 약간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수행불안 같은 경우, 무대 공포라든지 아니면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테놀롤이나 프로프라놀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예술의 전당 아시죠? 예술의 전당의 공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을 가게 되면 이 프로프라놀롤의 처방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대 공포가 있는 예술인들이 이 어떤 수행을 하기 전에,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 대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먹게 되면 이 베타 차단제의 주요 기능은 심박을 낮춰주는 거예요. 심장을 좀 천천히 뛰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심장이 빨라지죠.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심장을 조금 천천히 뛰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수행 불안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런 약들이 체질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사 선생님께 상의를 하고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약이 금기 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나서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약물학적인 치료 말고 이제 비약물학적인 치료에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요 인지행동 치료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집단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불안 장애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질환의 특성상, 장애의 특성상 개별 치료보다는 집단으로, 그룹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대개 인지적인 재구성, 그리고 그런 불안감을 노출하는 상황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사회적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부적절한 믿음, 그리고 예측, 합리적인 이런 사고로 대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출과 관련돼서 두려워하는 상황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금씩 줄여가는 이런 과정이 인지행동 치료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위의 것은 이 초보자, 그리고 밑에 것은 이 프로 선수의 뇌사진인데요. 어떤 동작을 하면서 찍은 거냐면 이 골프 동작을 하면서 찍은 뇌 영상 소견입니다. 근데 위에는 보면 이 뿔구스름한 것이 이제 그런 동작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부인데, 초보자들은 뇌의 전체 영역이 전부 다 활성화되죠. 근데 밑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프로 같은 경우는 딱 이 운동과 관련된 뇌의 중추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어떤 수행을 할 때 생각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내가 이 동작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뇌의 전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밑에 프로의 뇌 사진을 보게 되면 아주 심플하죠. 내가 움직여야 될 딱 신체 부위만 딱 집중을 해서 딱 그 영역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듯이 어떤 수행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상황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수행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어떤 동작 아니면 퍼포먼스에 대해서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수행 불안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토미 아모라는 분이 이 메이저 대회 3승을 하고 메이저 대회 한 번 하기도 어렵다고 그러죠. 골프 대회. 상금이 지금은 1등하면 한 2~30억을 상금으로 받게 되죠. 예전에 이 토미 아모라는 분도 메이저 대회 3승을 하고 이 1927년에 이 소니 오픈에 나갔는데 그 전주에 US 오픈 메이저 대회죠. 거기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17번 홀에서 파5면 5번의 이 홀에 들어가면 이제 파가 되는 이 5번 안에 또는 4번, 골프 선수들은 이제 4번의 그 홀을 마치게 되는데 그 홀에서 23타를 친 거예요. 프로 선수가. 그러면서 이 토미 아모라는 선수가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입스가 왔다. 입스라는 거는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이 퍼포먼스 앵자이어티로 인한 극단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는 거를 이제 입스라고 하는데, 이 토미 아모가 맨 먼저 이 입스라는 이 스포츠에서의
이 퍼포먼스, 이 수행 불안, 퍼포먼스 앵자이어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타이거 우즈 엄청 유명하죠. 최근에 이 코로나 시국에 이 골프 인구도 엄청 늘어나서 젊은 층이건 뭐 노년층이건 굉장히 골프를 많이 치고, 이 타이거 우즈는 골프를 치지 않는 분들도 잘 알고 있죠. 엄청 유명한 골프 선수고 골프의 어떤 흥행을 가져온 선수인데요. 이 엄청 유명하고 잘 치는 이 타이거 우즈조차도 수행 불안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퍼팅 하나가 홀에 한 1m짜리 퍼팅이 들어가면 2~30억을 상금을 타게 되는 거고, 들어가지 않으면 2~30억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누구라도 그 퍼팅을 할 때 엄청 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샘 스니드라는 분은 이 미국 골프 대회에서 최다승을 기록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분도 퍼팅 입스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원래는 퍼팅은 이렇게 서서 옆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워낙에 불안해서 이분은 폼을 바꿔서 이렇게 서서 공을 앞으로 보내는, 이런 이 폼을 바꿔서까지 이 수행 불안을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분은 규칙 위반 제재를 당해서 결국 이런 스윙 폼으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제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다승을 했건, 메이저 대회를 많이 우승을 했건, 아니면 정말 골프를 잘 치는 선수건 다 수행 불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보다는 이런 프로들이, 전문 숙련된 분들이 수행 불안을 더 적게 겪겠지만, 이 숙련된 사람들조차도 수행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입스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다가 실수를 해요. 그러면 막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황한 경험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집중하고 이 상황을 통제를 해야지 하면서 과통제를 하게 됩니다. 과통제를 하게 되면 몸에 더 힘이 들어가요. 몸에 더 힘이 들어가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그럼 또 당황하게 되고, 당황해서 또 실패하게 되고, 그럼 난 안 되나 봐, 그러면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입스 사이클이고, 이런 입스 사이클을 어떻게 깨느냐가 사실은 이 수행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현재의 시간밖에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살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주로는 우울한 상태의 과거에 살게 되고요. 우리가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미래에 가 있게 될 때는 어느 때냐를 살펴보면, 주로 이렇게 불안할 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에 살고 있을 때 불안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 과거에 살고, 불안할 때 미래에 사는 이런 마음들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 불안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타이거 우즈가 마지막 홀에서 퍼팅을 하며 이 퍼팅이 들어가면 20억의 상금을 내가 받게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면 20억이 날아간다, 이렇게 되면 그 퍼팅에 힘이 엄청 들어가겠죠. 근데 그 퍼팅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냥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는 이 동작, 단순한 동작이 하나인데, 우리가 그 타이거 우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긴장할 때는 이 퍼팅이 안 들어가면 20억이 날아가는데, 이런 걱정에 의해서 더 불안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이 퍼팅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미래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서 내가 이거 그냥 뒤로 이 퍼터를 뒤로 뺐다가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난 이 동작만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지 하고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게 되면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 마음 챙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호흡 마음 챙김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는 이런 연습을 평상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거는 호흡수를 한 10개 세보는 거예요. 이 편안하게 이 자세를 취하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래서 지그시 눈을 감고 코끝에서 또는 이 배에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이 장이 굳어버리면서 복식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긴장했을 때는 배에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 장이 딱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코끝에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들어오고 나가면 하나, 그리고 호흡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둘, 이렇게 해서 호흡을 세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면 하나, 이렇게 해서 호흡수를 한 10개 정도 세고 다시 하던 작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과거로 가 있거나 미래로 가 있거나 그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수행 불안은 주로 이 실패의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이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과거로 가 있던 마음, 미래로 가 있던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전이나 발표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 우리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미래에 가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발표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볼 그런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것, 지금 준비해야 할 것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표를 잘못하면 어떡하지?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는 지금 해야 될 일은 발표 준비 또는 시험 준비겠죠. 시험 공부겠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럼 시험이나 발표 당일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 해야 될 것은 뭐죠? 내가 좀 이따가 실수해서 비웃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내가 잘못될 것 같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 일, 발표. 그냥 지금 현재는 그냥 발표에만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표를 하는 당일에서는 그래 나는 지금 내가 준비한 만큼만 발표하면 돼 라고 아주 마음을 단순하게 먹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발표 준비한, 시험 준비한 딱 그 정도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그 정도만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수행 불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